자, 이번 시간은 시험 방법에 대해서 침투 탐상 시험의 시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투 탐상 시험의 종류입니다. 종류를 보게 되면 침투액이 나타나는 색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색깔이죠. 색깔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색깔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염색 침투 탐상 시험과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번에는 세척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수세성 침투 탐상 시험과 용재 제거성 침투 탐상 시험, 그리고 후유화성 침투 탐상 시험의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원에서 알 것은 침투의 색채의 따위에 따라 두 가지와 세척의 방법에 따라 세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침투액에 따른 색채에 따른 아까 두 가지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염색 침투 탐상 시험과 그리고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의 두 가지로 구분을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서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을 보도록 하죠. 적색의 염료로, 붉은색, 적색의 염료로 빨간색이죠. 함유한 침투액으로서 자연광, 가시광 또는 백색광 아래에서, 자, 이것은 뭐냐면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은 여러분이 형광등 밑에나 또는 햇빛이 있는 곳에서 직접 관찰한다. 즉 자연광, 우리가 햇빛 아래서 백색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형광등이나 이런 전구 아래서 직접 관찰한다 는 의미성입니다. 적색의 계람지시 모양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빛의 조명도는 500루스의 조명도를 갖는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500루스라는 것은 우리가 KS의 규격에서의 빛의 조명도를 말하는 것이고, 아스메라는 미국의 규격에서는 바로 1000룩스 이상의 밝은 곳에서 관찰을 하며 실내, 실외 어느 곳은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규격에서는 우리가 밝기가 500루스 이상의 조명도를 갖고 있는, 이걸 500루스 이상의 조도를 가지고 검사한 시험체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의미성입니다. 관찰을 또한 하며 시험을 하며 전체적으로 전처리부터 관찰, 후처리, 마무리 때까지의 염색 침투 탐상 시험으로 했을 때는 바로 500루스 이상의 밝기를 가져야 된다. 그 아래에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나 아스메라는 미국 규격에서는, 국제 미국 규격에서는 바로 1000루스 이상의 밝은 곳에서 관찰해야 된다. 시험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자, 일반적으로 계람지시 모양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바로 흑백의 차이, 명암도의 차이를 확보를 하라는 거죠. 충분히 명암도가 큰 염료를 혼합한 적색의 침투액으로서 수세성과 비수세성이 있지만, 수세성이란 것은 물로 제거가 가능하다. 비수세성이라는 것은 물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 있지만 비수소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형광 칩독보다 감도는 떨어집니다. 감도는 낮지만, 즉 여기 있는 감도라는 것은 우리가 미세한
혈압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감도라는 것은 어떠한 시험체를 검사했을 때 아주 미세한 작은 결함까지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염색 침투액이 형광 침투액보다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떨어진다. 그래서 감도는 낮지만 자외선 조사 등 블랙라이트와 같은 자외선 조사 등이 군과 다크룸이라는 암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비가 간단하는 겁니다. 전 시간에 제가 자외선 조사 등과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자세히 좀 설명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전체적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염색 침투 3상 시험은 결론적으로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 결론적으로 단점을 보면 감도가 형광 침투 탐상 시험보다 감도는 낮지만 자외선 조사 등이나 이런 암실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광 염료를 함유한 침투액으로서 밝기가 20룩스 이하의 어두운 장소다. 그러면은 우리가 암실이라는 어두운 장소였죠. 그래서 관찰을 하고 이때 자외선 조사 등 아래에서 황록색의 결함 지시 모양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자, 앞에서 우리가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을 했을 때 결함은 적색으로, 그러나 여기는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은 결함이 황록색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조사 등의 블랙라이트의 밝기는 자외선 조사 등과 시험체 표면과의 거리는 약 38cm 떨어진 거리에서 통상 시험면에 대해서 800 마이크로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00 마이크로와트 퍼 센티미터의 제곱의 이상을 강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파장은 320에서 400 나노미터 정도이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KSB 0816에서는 KSB 0816 침투 탐상 시험 규격이죠. 침투 탐상 시험에 관한 규격에서는 우리가 자외선 강도가 얼마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바로 800 마이크로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 이상이다라는 강도의 규정을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은 뭐냐? 이 천은 우리가 침투 탐상기에서 KSW 0914라는 우주 항공용 기기 규격에서는 여기는 1000 마이크로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 이상의 강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여기서 차이성을 구분하는 건 KSB 0816이냐, KSW 0914냐에 따라서 강도는 800 마이크로와트 퍼 센티미터 이상이냐, 아니면 1000 마이크로와트 퍼 센티미터 이상이냐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파장은 동일합니다. 파장은 동일해. 여기는 KSB 0816이나 또는 여기는 KSW 0914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파장은 320에서 400 나노미터다 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성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단위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3200 옹구스트롬에서 4000 옹구스트롬으로 단위가 각기 표현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0을 하나 붙여주게 되면 옹구스트롬 단위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장은 320에서 400 나노미터
또는 3,200에서 4,000오음구스톨미터라는 겁니다. 또한 자외선 조사 등 점등하려면 우리가 자외선 조사 등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검사를 하기 전까지 자외선 수온 등이 우리가 여기 있는 800 마이크로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5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사자는 시야 적응, 즉 어두운 곳에 우리가 이렇게 밝은 곳에 어두로 가면 시야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약 1에서 5분, 약 5분 정도로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 그런 표현성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염색 침투 탐상 시험과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의 큰 차이점은 뭐냐? 일단 결함의 형태는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은 결함이 적색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나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은 황록색으로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비교를 한번 크게 해보죠.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의 장점은 전원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의 경우는 전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단점은 미세 결함 검출에는 어렵다. 자, 그러나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의 장점은 미세한 결함 검출이 좋다. 단점으로는 여기 있는 자외선 조사 등이 필요하겠죠. 또한 암실이 따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차이성을 지어보게 되면 분명한 기준점으로서 형광과 염색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색채에 따른 분류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염색 침투 탐상 시험과 형광 침투 탐상 시험 뭐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바로 색채였죠. 색채에 따른 분류. 즉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색깔에 따른 분류로 염색과 형광을 나눴었는데 여기에서 침투의 그 종류 중에서 다른 분류를 KSB 0816에서 나오는 기준입니다. 염색 침투 탐상 시험에서 수세성 염색 침투액을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수세성을 뭘로 배웠습니까? 그렇죠. 수세성을 A라고 배웠을 겁니다. 분명히 암기를 해 놓으시라고 좀 하셨고요.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을 뭐라고 표현하냐? V라는 기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세성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는 기호는 VA로 표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용재 제거성은 앞에서 뭐로 표현했습니까? 그렇죠. C로 표시를 했었죠. C. 염색 침투액의 기호는 뭡니까? 바로 V죠. 자, 그래서 용재 제거성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는 방법은 VC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 세 가지 분류를 하게 되면 수세성과 용재 제거성과 후유화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수세성 마찬가지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A라고 했죠. 제거 방법이죠. 과잉 침투 제어 제거 방법. A, 물로써 제거한다는 거죠. 자, 용재 제거성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C였죠. 후유화성을 하는 것은 바로 B로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의 기호를 V로 표현했고 형광 침투 탐상의 분류의 기호는 F로 표시합니다. F. 자, 그래서 후유화성 형광 침투액이다. 그러면은 후유화성을 B로 표현했고 형광 침투액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F. 마찬가지로 F.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 방법은 FA.
용재 지역성 침투 탐상 시험은 FC, 호유아성 형성 탐상 시험은 FB라는 기호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배워온 기호에 대해서는 100%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험 조작의 순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죠. 염색 침투 탐상 기호는 바로 V, 형광 침투 탐상 기호는 F. 자, 여기서 수세성은 A, 용재 제거성은 C, 수세성은 A, 용재 제거성은 C, 호유화성은 B라는 기호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원성 염색 형광 침투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이원성이다라는 이 표현성을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죠. 한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갖고 있다. 바로 이게 이원성이죠. 이원성 염색 침투액과 이원성 형광 침투액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적색 염료다라는 것은 바로 염색 침투액에 해당이 되겠죠. 형광 염료라는 것은 형광 침투액에 해당이 되겠죠. 함께 함유했다. 즉 적색 염료와 형광 염료라는 가 함께 함유한 침투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원성이라는 표현성을 가졌습니다. 염색과 형광 침투액이 양쪽 모두에 사용되는 침투액이며 가시광선 아래에서 관찰하면 뭐라 했습니까? 염색 침투액이 적색으로 나타날 것이고 자외선에서 조사하면 적색의 밝은 어떤 형광색의 지시 모양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색 침투 탐상을 했을 때 결함을 색깔은 적색, 붉은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광 침투 탐상을 했을 때의 결함의 관찰은 황록색, 즉 형광색의 색깔을 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KSP 0816입니다. 침투 탐사의 관찰 방법에 따릅니다. 이번에는 관찰을 분류했다는 분류. 근데 앞에서 우리가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을 시험책을 뭐라 했습니까? 바로 V라는 기호를 사용을 했죠. 형광 침투액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F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이원성이라는 표현을 더블 그래 가지고 우리가 D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원성은 바로 이 D라는 기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성 염색 침투액을 뭐라 했습니까? V라고 그랬죠. 형광 침투 탐상식을 뭐라 했습니까? F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원성 염색 침투를 한다. DV. 이원성 형광 침투를 사용한다. DF. 라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대로 V는 염색, F는 형광, D는 이원성, 염색 침투액은 V, 형광 침투액은 F의 기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알을 수 있는 방법이 제거 방법도 알았고 형광과 염색의 차이성의 기호도 알았고 과잉 잉여 침투액의 제거 방법도 알았고 현상 방법도 알았고 상당히 많은 내용의 기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침투 탐상 시험의 특징으로 보겠습니다. 자, 침투 특징, 용재 제거성 침투 탐상 시험이다 라고는 보려면 용재 제거성이란 것은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스프레이 노즐,
분무를 사용해 가지고 침투 탐상을 제거했다. 침투 탐상을 하는데 제거 방법을 뭘로 했느냐? 용제로 제거했다. 스프레이로 제거를 했다. 세척제로 제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기호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VC라고 쓸 수가 있죠. 여기 있는 V는 염색 침투 탐상 시험. 용제 제거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C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은 VC로 말할 수가 있다. 자외선 조사 장치와 암실 수도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형광이 아닌 염색이기 때문에 자연광, 백색광 아래서 가시광선 아래서 즉 KS 규격에서는 500루스 이상의 시험 밝기에서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외선 조사 장치와 다크룸이라는 암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수도 장치가 필요 없다. 그렇죠. 제거를 뭘로 합니까? 바로 용제 제거기 때문에 스프레이 노즐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도 장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휴대성이 좋다. 스프레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스프레이를 캔 갖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휴대성이 좋다. 작업 순서가 다른 방법에 비해 아주 간단합니다. 대형 구조물이나 큰 부품 부분의 부분 탐상에 적절하다. 하지만 거친 시험면의 표면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 이유는 거친 시험면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거친 시험면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침투액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침투액을 적용시켰는데 그 다음 제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제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면의 거칠기 상당히 거칠기 때문에 제거를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거친 면이 제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잘 제거되지 않은 거친 면에 있는 빨간색 적색의 침투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상제를 백색의 현상제를 뿌린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결함이 이런 형태로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형태로 있다고 한다면 결함이 빨간색으로 적색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기 있는 거친 면에 제거되지 않는 침투액도 바로 빨간색 적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친 면에 있는 적색 침투액이 결함으로 의사지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지시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결함이 아닌 것이 결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의사지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거친 시험체 표면 탐색처럼 다량의 부품 검사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용제 제거성 형광 침투 탐상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기호를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이것도. 자, 이거는 FC라고 표현할 수 있죠.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을 F, 용제 제거성을 C라고 편성을 앞에서 표해서 우리가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산을 비교해서 감도가 높으면 이거는 이 앞 시간에 형광 침투 탐상 시험과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의 비교를 해본 것 같습니다. 형광 침투 탐상 감도가 좋다. 미세한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도가 높고 수도 시설이 불필요하다. 마찬가지죠. 제거를 뭘로 합니까?
제거를 용제 제거입니다. 분무, 스프레이로 한다는 것이죠. 자, 자외선 조사 장치와 암실 등의 전원 장치가 필요로 한다. 자, 그렇죠. 형광이라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꼭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외선 조사 등과 암실이 있어야지만 관찰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한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형광과 염색의 분명한 차이점과 장점과 단점만 정확히 구분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한 내용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앞으로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염색 침투와 형광 침투의 구분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였고, 또 다음 시간에 이 단원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